라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읽었던 책들을 한번 좀 간단히 이야기해 드려 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는 완독한 것도 있고 완독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조금 불완전하지만 왜 그럼에도 이렇게 기록을 남기냐 하면, 저도 이제 읽다 보면은 잘 반추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인상이 되게 쉽게 흩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깝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잠깐 짤막하게라도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면은 나중에 좀 통합된 인상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뭐 그 전에도 읽은 책들은 있죠. 압둘라자크 구르나의 낙원이라든지 다른 책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깔끔하게 이번 주에 읽었던 책만 소개해 보도록 하죠.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첫 번째는 요거 시리어스 베트의 불타는 세계입니다. 이 책은 좀 옛날부터 읽었던 책이에요. 꽤 걸리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래저래 다른 일들이 끼어 있었고, 갑자기 좀 급하게 읽어야 되는 책도 있고 해서 이게 읽다가 멈추고 그래서 좀 거의 몇 주간 걸렸던 것 같은데, 분량도 보시면 뭐 짧진 않습니다. 거의 한 500페이지가 충분히 넘는, 장편은 확실히 장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걸 읽게 된 계기는 포로스트라는 작가를 좋아하고, 그렇다 보니까 포로스트의 아내 시리어스 베트의 작품을 누군가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그 작가의 아내의 작품도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 시리어스 베트의 불타는 세계를 읽게 되었는데, 소감을 먼저 말씀드려 보자면은 힘들었습니다. 책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난이도로 따지면 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진짜 난해하고 뭐 너무 어렵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었는데, 당연히란 말은 좀 이상하네. 근데 이 작품이 왜 힘들었나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시리어스 베트가 원래 미술평론 쪽도 하고 글도 많이 쓰고 되게 이런 교양 쪽 부분에서 소양이 뛰어난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작품 안에 예술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약간은 미술평론 같은 이야기, 각종 추상적이고 예술적인 용어들이 난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미술을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나 뭐 미술가에 대한 이야기, 사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소 읽기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작품은 미술평론이 아니고 소설이잖아요. 작품의 내용은 상당히 흥미롭긴 했었거든요. 미술상이었던 남편이 죽고 나서 예술가였던 아내가 자신의 예술혼을 다시금 깨우치면서 세상에 대한 분노, 예술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불태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주된 목표 중에 하나가 미술계에 존재하고 있는 남근 선호 사상, 한마디로 남성을 선호하는 사상을 까발리는 것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몰래 3명의 남성을 내세워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미술계를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했던 것도 그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그 과정을 쫓아가는 게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긴 했거든요. 그러나 단순히 그냥 미술계를 조롱하고 폭로하는 용도로만 이 작가가 그런 거대한 기만 프로젝트를 시도한 건 아니고, 그 자신의 예술에 대한 내적 열망 역시 같이 포함되어 있던 거겠죠. 그래서 이 해리엇 버든이라는 화자는 정말 독특하긴 하거든요. 예술적 역량도 뛰어나고 어찌 보면 고집도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끝내 이르러서는 궁극적인 절망도 겪고, 그러한 것들을 예술로서 승화하는 모습까지, 저는 이 작품의 마무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작품의 제목이 불타는 세계잖아요. 근데 이 해리엇 버든이 남긴 마지막 작품이 불타는 세계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보여주면서 소설이 탁 끝나는데 제목이 한순간에 탁 생각나면서 하고 이야기가 정말 잘 끝나는 느낌. 쉽지는 않았지만 다 읽고 나니까 괜찮은 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욱이 이 책이 좀 특별했던 게, 마치 우리가 직소 퍼즐을 맞추듯이 단편적인 기록들과 증언들, 일화들을 통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 또 인물이 진행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명을 해요. 근데 문제는 퍼즐이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읽다 보면은 계속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고 뭔가 공백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 역시 이 작품을 읽어내는데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그 불충분한 조각들을 통해서 끝내 불타는 세계를 마주한다는 것, 쉽진 않았지만 매력적인 작품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약간 소화하기 힘든 작품들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소화하기 어려운 문장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 좀 뇌를 써야 되는 것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좀 도전적인 작품이었던 것 같고, 대중적인 의미로는 추천드리기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은 좀 그나마 쉬운 게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걸 한 권 더 읽어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시리어스 베트의 불타는 세계였고요. 재밌는 게, 제가 지금 옆에서 계속 시리시리 거리니까 맥북의 시리가 자꾸 반응을 해.
두 번째는 김채엽 작가의 지구 끝의 온실. 이 책을 드디어 읽네요. 드디어 읽는데 한 번인가 제가 읽었는데 다 읽진 못했고요. 절반가량 읽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페이지가 잘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김채엽 작가의 글은 소설은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사이보그가 되다. 소설은 아니고 인문학 저서, 사회과학 저서를 읽어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워낙 김채엽 작가가 현재 문단에서 SF가 뜨면서 또 대표 작가로서 많이 기대를 받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 나올 때마다 흥행을 하고 있기도 해서 나도 드디어 김채엽 작가의 소설을 읽어보나 기대를 하고 읽었는데 근데 대라고 하니까 뭔가 안 좋은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으면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작품의 내용이라면 인류의 존속에 위험이 됐던 더스트,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한 기현상, 그것들을 이겨내고 끝내 살아남은 인류, 그게 현재 이제 화자의 입장인데 그 화자가 현재 다시금 반복되려고 하는 기현상을 보고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스트가 있던 인류가 위험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절반까지 읽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환경 이슈나 식물 관련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제목에도 온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히 소설적인 이야기, 사건들이 나오면서 읽는 재미, 페이지가 술술 넘어가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절반만 읽어서 그런지 특별히 어떠한 바가 인상적이었다거나 하는 부분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작품의 마무리까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나가고 마무리 지을 것인지 그 끝을 봐야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SF에 대한 관심도 크고 환경에 대한 관심 역시 크니까 좀 가볍게 주제적으로 관심 있으시면 읽어볼 만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언젠가 다 읽게 되면은 그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세 번째 책은 포로스터의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구독자분에게 선물을 받은 작품이고 포로스터 산문집이에요. 포로스터를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 이 책을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간이거든요. 요거를 선물을 받았는데 저는 일단 읽기 전부터 포로스터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이 작품 좋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작품은 정말로 포로스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읽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에 포로스터의 산문집이잖아요. 그게 정말 여러 글들이 모여 있어요. 서문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경우에 쓴 글, 약간은 위트 있는 글도 있지만 어떤 평론 같은, 문학 평론 같은 글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포로스터의 글을 좋아한다면은 이런 포로스터의 다양한 글들마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물론 저도 거기 중에 하나로 속해 있긴 한데 안에 포로스터가 시를 정말 좋아하는지 프랑스 20세기 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인들에 대한 분석, 이야기가 되게 많이 쓰여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시를 잘 모르거든요. 아니 사실 우리나라 시도 잘 모르는 마당에 미국 시나 프랑스 시나 독일 시를 제가 또 알 리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그의 아내였던 시리어스 트베트 작품을 읽으면서 이 예술평론 같은 느낌의 난해하고 어려운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가득가득해서 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작품도 어느 글들에서는 충분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런 거 보면 부부는 부부다 싶은가. 아무튼 그럼에도 내부에 몇 개의 산문들은 참 위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뉴욕에서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산문들은 상당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로스터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작품을 즐기면서 또 하나하나씩 까먹으면서 읽고는 있지만 포로스터를 많이 읽고 정말 팬이 아니시라면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실 거면 포로스터의 다른 작품들을 먼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이번 주에 읽은 마지막 책은 이거.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황보름 작가의 글입니다. 요거를 저번에 이제 베스트셀러를 좀 읽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해놓고 뒤에서 좀 숙성을 시켜놨죠. 원래 책은 숙성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읽기 시작했는데 워낙 금방 읽더라고요. 요거 시간 한 2-3시간 투자하면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페이지도 잘 넘어가고 내용 자체도 소화하기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요즘 이런 작품들을 힐링소설, 따스한 시각, 위로가 되는 작품들 이렇게도 분류를 하자면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서점 좋아하고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커피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옛날에 이제 나름 서점을 차려보고 싶어서 서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진짜 서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서점 주인분들에게 염치불구하고 여쭤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출판 교육 받으면서도 서점의 유통 과정이나 또 수익 구조들을 좀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상태로 이걸 읽으니까 사실은 몰입이 좀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몰입이 안 되냐면은 서점의 수익 구조를 빤히 아는데 이 작품 속에서 그 어려움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제가 너무 이제 비뚤어지게 작품을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소설에 불과하고 이야기고 낭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의미로는 충분히 재미있고 가볍게 읽어볼 만한 작품이긴 했었으나 계속 머릿속으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야, 직원 월급이 대략 250 될 거고 본인은 얼마를 가져갈 거고 월세가 얼만데 책 한 권 팔아봐야 마진율이 20%에서 30%밖에 그것도 많은 수준인데 그럼 도대체 한 달에 몇 권을 팔아야 하는지. 저는 조금 놀랬던 게 여기에서 막 모임을 하는데 50명을 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독립서점들이 대체적으로 크지도 않고 50명의 공간을 확보하기도 좀 어렵고 50명을 모으는 건 더더욱 힘들긴 하거든요. 수익을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는 행사들을 많이 하시곤 하는데 그 행사들을 제대로 굴리기가 모객 단계에서부터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냥 겉핥기 식으로 들어서 또 뭐 이렇게 아는 지식들 때문에 그런지 일단 계속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언젠가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고 서점 차려놓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 마시고 책 읽으면서 책 추천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작품이 주는 따스한 분위기에 꿈꿔보다가도 작품을 덮고 고개를 딱 드는 순간 현실이 힘들겠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조금은 착잡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작품 상당히 가볍게 그냥 술술 읽을 수 있었고요. 근데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은 저는 만약에 이렇게 좀 쉽게 읽히고 따스한 작품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읽었던 작품 중에서 제가 읽었던 작품 중에서 불타는 세계 같은 걸 비교하자면은 불타는 세계 쪽을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하기 어려운 문장들이나 소화하기 어려운 책들을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읽으면서 내 머리를 이제 시험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칠 때는 이런 작품들 역시도 도움이 되긴 하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 작품에서 나는 어떤 캐릭터와 닮았을까를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보니까 상수란 인물과 좀 닮아있지 않나 생각을. 책을 많이 읽는 아저씨이고 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책과 관련해서라는 막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손에 책을 팔고 이렇게 하는 인물인데 또 단발머리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요즘 머리가 길어서 그런지 이거 난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게에서 짬짬이 가볍게 읽어보기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제가 4권의 책을 이번 주에 다 읽은 건 아니고요. 꽤 오래 걸리면서 조금씩 읽어나간 책들도 있고 아직 다 읽지 못한 책들도 있습니다. 저도 책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아요. 한 주에 많아봐야 한두 권 정도 읽는 거고 평소에는 이것저것을 건드리면서 짧게 읽어나가고 있거든요. 참 신비해요. 또 벌써 영상이 길어져서 난감하긴 한데 요즘 저는 참 책 읽는 게 즐겁다고 해야 될까요? 원래부터도 즐겁긴 했지만 그냥 가게에서 짬내서 책 읽고 이상하게 더더욱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책에 대한 허기가 있나? 아니면 현실에 있어서의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나? 그래서 자꾸 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책을 천천히 읽어가듯 제 마음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봐주시느라 수고하셨고 간단하게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소개는 간단하진 않았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락바!